본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본 행사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유라시아 평화통합 연구원이 함께 오늘 공모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이제 약칭으로는 코리아 연구원입니다. 코리아 연구원이 올해 이제 사업으로 작년부터 진행됐던 원래 평화 공모방을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오기로 했는데 신진학자들하고 다들 오늘 꼽히는 봄이 돼가지고 한 10명 온다고 했는데 지금 6분 정도 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동국대도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이 벚꽃이 되게 지금 많이 펴요. 오늘 내일 주말이 만개하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남부 쪽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꽃이 지는데 사람들이 꽃 구경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도 많이 꽃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네. 사회를 보는 저는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원장 이창이라고 합니다. 동국대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교에서 북한 경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연구원장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인사말로 그냥 저 사회를 보면서 그냥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혜순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김혜순 박사님께서 원장이신 김혜순 박사님께서 이 볼프강 파페 박사님 제일 유럽연합 대사를 하셨던 분께서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런 강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층적 거버넌스와 민중적 민주주의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인터파퓰러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정확하게 볼 때는 그냥 우리 민간 이렇게 해서 민간이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어감보다는 그냥 직역을 해서 민중을 뜻하는 그 다음에 그 민간들의 어떤 교류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서 민주적 민주주의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민의 민주주의를 멀티플 레벨에서 이제 다층적 수준에서 가버넌스를 해준다서 요즘은 국가 간으로는 이제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민간 NG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층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류의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자주의는 좀 국가적 개념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그런 다자주의가 진행돼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 요지인 같습니다. 그래서 다층적 거버넌스와 민주적 민주주의로 우리 파페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통역을 새 한반도센터 관계 대표를 하시는 이영길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 두 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첫 올해 공모방을 하는데요. 오늘 유라시아 통합연구원 이사장님께서 축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볼프강 파페 박사님의 방안과 강연을 축하드리고 또 사모님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김혜순 원장님 그리고 이영길 박사님, 조상공 코리아 연구소 사무처장님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변화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질적인 것이고 엄청나게 깊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튼 우주 체제 이후에 설계되었던 자유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칸트의 영구 평화를 위하여 기초됐던 자유주의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망은 없고 오직 합리적인 것도 없고 오직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정체는 1989년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변화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이 발전됐던 서구도 대안을 해놓지 못하고 국가 평화에 대해서 많은 논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정을 겪으면서 식민지,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오늘날 개도국에서 새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새로운 평화를 위한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 연구소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비중 100권에 의한 세계 질서를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가 유라시아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상생, 호혜, 평화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포용 동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패권적인 세계 정치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곧이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윤석열 독재 정권의 부상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볼프강 파페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다층적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와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축사하셨다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 오늘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가 전환기라고 얘기하는데 격변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신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말 한마디로 좌우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위적인 이런 어떤 다자주의가 하는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표소박 박사님께서는 그런 걸 우리가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소박 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앞으로 오셔서 하셔도 돼요. 여기 하라고. 아니, 난 앞에. 네네.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indeed for everybody being here, and in particular to Professor Lee, having prepared all this here, to Professor Kim and all the other, Peter included, who have done so much to make the way here for me so easy, and being welcomed amongst you is a great pleasure. Thank you very much indeed.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창희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 came here to introduce two words to you which might not be known. 아마 Very simple terms, interpopularity for omnilateralism. 잘 사용하지 않는 두 단어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interpopularity 하고 omnilateralism이라는 겁니다. To start off with the third word, what is interpopular? 먼저 interpopular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The word inter, you certainly know from being international. It means between nations. Inter is being used very much in European languages. 인터라고 하는 단어는 유럽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제 국가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인터가 들어갑니다. And popular, of course, comes from people. We all are people here. 그다음에 이제 popular는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민중, 시민 이런 뜻이죠. And the word populus in Latin means people. But we know the word from Greek much more because we know what is democracy. And in democracy we have demos, which means people in Greek. 지금 popular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populus라는 그 민중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우리에게 더 알려진 단어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제 헬라어, 그리거에서 온 democracy 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So when I want to put more a focus on people instead of nation, it means I want to emphasize democracy. 그래서 이제 people 민중을 강조하기 위해서 popular라는 말을 썼고 제가 이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democracy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Because democracy really goes back to the people. We are voting as people, as individuals, as a whole people, and even in English we have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and peoples in plural. 네, 그래서 democracy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ople을 민중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popular라는 것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어에서 물론 people하고 peoples 이렇게 복수로 할 때 의미가 달라지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people,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그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It's interesting hearing Minshun. For me, it's like the Japanese Minshu, meaning forks in English. In English, we have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coming from Latin, or the Roman Latin origin of the English, and then you have, of course, forks, which comes from the Slavian Germanic origin of the language. So in European language, this idea of difference between folk, people, and even nation is much clearer than in the East Asian language. There I say, but you know better than I do. 이제 민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는 이제 민중 하면은 이제 그 자기가 연상이 돼가지고 말씀을 한 건데요. 저기 실제로 이제 그 언어 속에서는 유럽 언어가 훨씬 개념이 정교하고 그래서 좀 표현하기 그렇고 우리 그 일본어라든지 한국어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중은 영어로 folk 이렇게 그 대중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미 그러니까 한국어 일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또 영어 유럽어 쪽에서 좀 더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언어 사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For instance, to relate more to the folk in English, you certainly know about folk dancing or folklore, meaning culture related to people. It's very much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ore Germanic folk, and even in German the word Volk, which is now a little bit less politically popular in a way because there's some background of the 1930s, of course you're aware here as well, and with the Japanese occupation. But this idea of being culture related is more with folks than with people, even in English. 그래서 그 folk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대중가요라든지 대중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구분되는 것으로 그 대중
민중의 의미를 어쩌면 더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But in this context, of course, since it's Latin, the inter already, I want to use the word popular in indicating it's really between people in the sense of private context, 예. in contrast to international, which are public related contracts.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 파퓰러, 이 파퓰러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 간 우리가 국가 간의 그 국제 관계를 얘기할 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제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것은 이제 국가를 넘어선 이제 그 민중이나 그러니까 시민 그러니까 공법이 아닌 사법, 민사법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민 간의 관계, 국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퓰러라고 하는 그 말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hat's as well as a lawyer, I have to point out what I call interpopular relates to private law. That means private contracts. 그래서 이제 시민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공법하고 다른 이제 민사법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So all contracts in trade, even over borders, across borders, or tourism and all this, personal contacts via the internet nowadays between people are interpopular. They are not international because the nation as such is not represented. 그러니까 이제 국가, 그 정부가 이제 연관된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있고 사실 이제 뭐 투어리즘이라든지 그 통상 관계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민 간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 시민 간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 아닌 민사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in contrast to international. So the nation as such is something which is constructed in European history. You might remember the Westphalian Peace, 1648, when the kings came together to conclude a peace treaty. The peace treaty of Westphalia at the time, in Germany, Münster, Osnabrück at the time. And at that time, the idea of the nation state as a public law unit was more or less created in law.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때 이제 국가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1645년에 웨스트팔렌 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구에서 확립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계약 체계를 만들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국제 관계라고 하는 이제 국가 간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분히 서구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웨스트팔렌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hat's wh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nations are under public law, not private law. This is private law. It's among individuals, companies, all they are privately organized. Whereas here it's between nations. These are public bodies, the nations. And they are called then treaties, not contracts. That's a basic difference. It's easy to make it in English, but even in German there's not different words, a differentiation. I say Germanic languages, Flemish included, Dutch, it's not possible. But in English it's very clear. Treaties are between nations. Contracts are between private persons, being companies included, and all that.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관계들, 국제 관계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훨씬 분명하게 표현되고요. 이제 유럽 언어에서는 조금은 희미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공법적 관계를 treaty,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중 간의 관계는 이제 계약 관계, 민사법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는 contrac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So really, international relations are only between diplomats, presidents of various nations, politicians. All these national bodies, they are international. But all the other contracts across borders, they are actually interpopular.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네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고 공법적 관계고 조약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시민 사회 간의 관계는 사실은 인터내셔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인터파퓰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We are not aware of it because nowadays we still call everything across borders being international. And I don't think this is correct. That's why I created this word interpopular to make a difference. Because for me, the main problem is there are so many interpopular relations which we are not aware of, and they are very positive. For peace, I say interpopularity is for peace. International has created so many wars still going on all over the world. Not only in Gaza, Iran, Ukraine, you think of it. These ar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wars. But the interpopular relation between people continue very successfully actually. 그래서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의미가 조금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이게 희석됐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시민 간의 관계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제관계 그러면은 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터내셔널 안에 있는 네이션하고 인터파퓰러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신조어를 만든 거죠. 단어를 만든 이유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국가주의라고 하는 게 1645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 사실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사실 국가 간의 국제관계가 오히려 전쟁으로 이끌어간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문제라든지 국가 간 공법적 관계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파퓰러라는 말을 만들었고 사실은 거기에는 시민 간 관계는 이런 민사법적 관계에서 평화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해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국가라는 이름 때문에 개념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더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That's why I dare to say, and this is very daring, really, narrow-minded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means between nations, all the diplomats, the presidents talking to each other. And if you remember the presidents in the world now, from Trump all the way to Xi, whoever is the president at the moment is not very popular for various reasons. These international relations often fail. Failing means very often war. If you don't negotiate anymore, in the end, like we see particularly with Trump, leads to war.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제관계를 그냥 통상적으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는 국가에 의해서 특히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시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 구조가 문제가 많고 오히려 그런 개념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전쟁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협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인터내셔널은 방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협의적인 의미고 인터파퓰러라고 하는 것이 훨씬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우리 안에 놓쳤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각시키지 않았던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That's why open interpopular relations are very important for the economy, because that's where the economy really is prospering, by these relations across borders. Just take the case of what is going on now in the war with Iran. The Hormuz Strait is closed because of international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some ships going through, probably delivering oil here to Seoul and helping the cars to really move on the streets still. These are popular relations, interpopular relations between private companies. They are much more important
because it's only the international problem that stops at the Strait of Hormuz and blocks all business which is prospering for the economy worldwide.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때도 사실 인터내셔널한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만 갖고 놓고 볼 때도 국가 간의 외교적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문제로는 호르무즈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죠. 호르무즈를 봉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훨씬 넘어선 파퓰러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퓰러는 인기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민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에서는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시민 간에는 경쟁이가 그대로 지속이 돼가지고 호르무즈를 타고서 실제 기름도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으로서 경제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I want to point out here as well that the internet is a typical case of interpopular relations. They are private relations, and only when the state, the nation state interferes, we have problems. It's very clear again with the war against Iran. The Iran national government blocks the internet access for the people there. So the people cannot even relate with the outside. And this is very bad for democracy.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outside their country. So the worth, the value of interpopular relations for democracy is very high. We learn by exchanging with the outside. And that's a problem worldwide. We saw that already in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Having information crossing borders, interpopular relations of such kind are very important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이제 지금 이란의 경우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인터파퓰러리티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심지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흡수할 수가 있고 또 지식을 교류할 수가 있고 하는 면에서 국가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일을 인터파퓰러한 영역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인터파퓰러한 영역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인터넷을 단절시킨다는 이 그래서 실제로 인터파퓰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극들도 동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For me,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word nation was imposed on the world by European colonizers. Very simply, the European empires went into Africa, even here close to your country. If you remember, Hong Kong, Macau, until recently, were under British or Portuguese power still. So this problem is a very European-caused problem, the nation as such. And I want to show you that we in Europe, as a European, having worked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we use the word supranational very much. That means the unity of the EU, European Union, is created as a supranational border. The word national in this context just shows that we all focus on the nation as a measure where we are. We are below supra or intranational or international. We always have this focus on the nation. And I personally feel that's a problem because that's why we create this idea of identity only with a nation. For instance, when I am asked where I am from, I usually say I'm European. It's easy for me because I worked with European institutions. I was a diplomat outside Europe to represent the EU. But the problem is, wherever we go, we think of the nation being the only identity. And I think this is a problem. That's why we create this difficult, I call it rightist, identity of nationalism, always focusing only on the nation. I see it actually, and I will explain it in detail more, as a multi-level identity or concentric circles.
사실 국가라고 하는 그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적 개념이고 사실 유럽에서 이제 주로 제국주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를 발전시킬 때 유용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보더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국가적 단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유럽의 제국주의 진행 과정에서 유용했던 개념으로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그 현실 속에 유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에 있어서 이제 지금 최근 이제 EU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내셔널이라는 게 아니라 수프라내셔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유럽 대사로서 일본에도 왔고 자기가 소개할 때 저는 유럽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선 왜 유럽인 국가를 말을 하기를 원하지 유럽인이라는 게 어딨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만큼 유럽적 국가 개념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꼭 국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의 새로운 실험이 이걸 바꿔냈습니다. 그래갖고 수프라내셔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국가를 초월해서 그 초국가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가 개념을 풀어낼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개념이고 유럽에서는 그게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국가적이고 초국가적 그래서 꼭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Just to explain to you, since I used the word supranational, meaning above the nation, in the European context, it's what the European call competences at the European level. That means beyond the nation. So member states like France, Germany, Poland, or even small ones like Malta, but don't have anything to say in terms of customs union. That means all trade issues with third countries, outside countries. So even if the Prime Minister or even the President of France, Macron, comes to Seoul to negotiate with your President, he cannot talk about trade, because trade, the customs union is related to trade, of course, is a competence of the European Union. So only the European Union can negotiate trade treaties again, it's the public law, international level. So this is very clearly a competence of Europe, trade, customs union, and all that. So I don't want to go into the details here.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게 된 이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 컨피런시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국가가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초국가가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그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초국가에 그 속한 수프라내셔널에 속한 영역을 다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초국가는 동시에 그 초국가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다루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초국가적 개념이 어떻게 유럽에서 새롭게 형성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I'm sure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here criticizing Trump. I'm hopefully not the only one, sorry to say so very clearly. Trump, of course, is very much getting attention. That's what we call now the attention economy, even in politics nowadays. For voters, as we all know, getting the attention is very important. If negative, positives, that's unfortunately a secondary question very often. 트럼프의 요즘에 그 정치를 보면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I'm using President Trump, Donald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n example, which is mixing the two functions, which I call interpopularity and internationality.
he is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president, so he's in public law officially.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흥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파퓰러리티하고 이제 인터내셔널을 한 것을 같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표하기도 하고 그 트럼프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경제인으로서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사업가적 활동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So when he sends his army, his troops into Venezuela to take out the president there, that's very much a public law issue. 예를 들면 Actually, it's illegal. Let's put it very clearly. 이제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자기는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파견했다. 그럴 때는 공법적인 영역에서 국가를 대표한 것이죠. That's the same what he does with Gaza. Iran very obviously is a war. That's public law against international law in a very basic sense because he attacked Iran without even having his internal Congress competence involved in this. 그래서 이란이라든지 가나라든지 그런 데서 공법적 환경 속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 것은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But very often he talks about almost privately give and take issues, deal making. He comes as a real estate agency even in his public function as a president. He wants to buy Greenland.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적 그러니까 그런 측면 사업가로서의 거래 외교를 또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적 맥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래적 맥락에서 시민같이 마치 그린랜드를 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러한 그 거래적 맥락으로에서 외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But he's not only a fixer, he's very much a mixer because he mixes up his private individual function, even his family getting involved in all the deals. Kushner, his son-in-law actually, is present at most of the negotiation at public law level with very private interests. I was in Albania and I heard from the neighbors in my hotel that Kushner was just dealing about an island in the Adriatic Sea there, buying hotels there for indirectly the president who will have another Trump Tower, not only in Moscow, even in Albania probably.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정치와 외교를 보면은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도 공적 정치 외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쿠시너라고 이제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가 지금 사실은 외교 분야 그 평화 영역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바니아에 호텔에 가보니까 그 쿠시너가 동시에 정부 관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호텔도 사고 뭐 부동산업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업자로서 대통령이 되는데 공공관계도 하지만은 사적인 이해관계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So for me, the focus is this idea of the nation, because as a European, I feel a responsibility for European colonizing, having imposed the idea, the connotation of the nation on the world, and I see very negative consequences of that. And I feel we Europeans should show to the world that we have to overcome this kind of monopoly of the nation. But let's see what the nation actually stands for. 그래서 저도 유럽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유럽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그것을 유럽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진전을 해보겠습니다. So the idea of the nation as a legal term started with the Peace of Westphalia
You remember, if you studied European history, that there was a war of 30 years, mainly between the Catholics and the Protestants, very simplified terms. And this was more or less leading to this Peace of Westphalia in 1648. And this brought together the idea that we have to establish units which can negotiate with each other.